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오늘 제8강 골반 및 고관절 틀어짐에 대해서 운동 손상 예방학의 핵심을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관절, 또 고관절, 골반, 우리 인체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인 심장과 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골반과 고관절, 그것을 받치고 있는 이 척추는 정말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기능을 하는 운동의 기계작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행하는데, 우리가 일을 수행하거나 움직이거나 행동하는데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그런 부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고 또 온라인 수업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안전과 건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또 그러한 것 때문에 이게 조금이라도 다르게 되면 전체 학생들과 또 전체 우리 KBS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식이 조절의 운동, 심지어 굶기에 이르기까지 별의별 다이어트를 다 해봐도 살이 빠지지 않고 하체 비만이나 부종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이것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몸의 장기를 지탱하는 이것이 틀어지면 척추는 물론 전반적인 몸의 균형이 깨져 골반, 허리, 목 통증을 비롯해 다리가 붓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의 장애 및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몸의 장기를 지탱하는 이것인데, 만약에 이것이 틀어지면 척추는 물론 전반적인 몸의 균형이 깨져 골반, 허리, 목 통증을 비롯해 다리가 붓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자,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죠. 자,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인해 바지나 치마가 유달리 한쪽으로 돌아가거나 누워있을 때 양쪽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고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가 자주 쩌릿하고 당기며 바닥에 앉아 있을 때 엉덩이 한쪽만 바닥에 닿는 느낌이 난다. 그러니까 한쪽이 항상 이렇게 앉아있으면 떠있는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이죠. 자, 이런 것이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또 이것으로 인해 하체 비만 및 부종, 고관절 및 대퇴골의 변형 및 척추 디스크 압박을 높여 척추 충만증이나 디스크 같은 척추 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체가 굽거나 거북목이죠. 어깨 높이가 비대칭이 되는 등 전반적인 신체 불균형을 초래해 몸 곳곳에 원인 모를 통증이 나타나 또 몸속의 장기를 압박하고 소화불량이나 호르몬계 변화를 야기시켜 생리통과 복통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척추 충만, 디스크, 상체가 앞으로 굽은 라운드 숄더 거북목, 그 다음에 소화불량, 생리통과 복통 등을 유발하는 정말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통증에 시달리는 것이죠. 자, 이게 뭘까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의 구체적인 증상은요, 좌우 골반, 어깨 높이가 다르고요, 걸을 때마다 치마 바지가 아까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죠. 짝다리로 설 때 어느 한쪽만 편합니다. 다리를 꼬았을 때 한쪽이 불편하고요, 몸에 끼는 바지를 입었을 때 양옆에 봉제선 위치가 다릅니다. 거울을 보고 이 모양을 했을 때 양쪽 턱관절의 위치가 맞지 않고요. 이곳에 튀어나온 돌기 부분 좌우 높이가 다릅니다. 신발 한쪽 굽만 유난히 많이 달아요. 그리고 생리통이 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소화불량이 잦습니다. 그리고 안짱다리 혹은 팔자걸음으로 걷어요.
이것의 구체적인 증상인데요. 이게 지금 뭘까요? 바로 골반 틀어짐입니다. 골반 틀어짐. 여기서는 영어에서 이제 브레이크, 깨졌다고 하는데요. 균형이 깨진 거죠. 사실 지금 제가 앞에서 살폈던 이 모든 내용들은 정말 너무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런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거 이런 거. 이게 바로 골반 틀어짐의 핵심인데요. 이 골반 틀어짐이 모든 병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거. 사실 저도 동감합니다. 내장이면 내장기관이면 내장기관, 또 척추면 척추, 어깨면 어깨, 경추면 경추, 또 하체에 이어진 골반이면 골반, 또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이 몸의 중심인 골반이 한번 틀어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에 다 영향을 미치고 우리 장기기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 여러분들 꼭 좀 알아놓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골반 틀어짐,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지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유튜브 또 동영상 그 자료들을 제가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운동 예방 재활 이런 부분에 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골반 틀어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자, 그럼 골반 틀어짐. 여기 그림에도 나왔지만 이게 고관절이고요. 이 척추관절입니다. 이 골반 틀어짐이라는 결국은 이 고관절과 이 척추관절 또 골반이 제 위치에 가 있지 않는다는 거죠. 자, 어떻게 틀어질까요? 자, 그러면 이 골반과 고관절 통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엉덩이 속근육을 늘려라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골반과 고관절에 통증이 있기 시작하면 왼쪽과 오른쪽의 그 다리, 허벅지와 비복근의 종아리에 있는 근육들 이런 부분들이 통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의 길이가 달라요. 그래서 그 엉덩이 쪽에 속근육을 늘려라 이렇게 해서 지금 TV조선에서 나와 있는 그 유명한 유튜브 프로그램인데요. 자, 첫 번째 골반과 고관절 상태를 체크하는데요. 누워서 한쪽 다리 반대쪽으로 다리 올려서 한번 사자를 이게 우리가 그 일반 기본적으로 우리 재활운동에서 하는 그 스트레칭 기본 자세거든요. 근데 그것을 누워서 한번 해봅니다. 누워서 사자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자, 근데 이분 보세요. 이분 지금 다리의 길이가 보기 전에 이 오른 다리와 왼쪽 길이가 차이가 나죠. 이렇게 줄자를 갖다 댔는데 오른쪽 다리가 길고 왼쪽 다리가 짧아요. 그래서 그 짧은 다리의 그 속근육을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맞을까요? 자, 그 다음 그림. 그래서 골반과 고관절을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는데요. 누워서 한쪽 다리를 반대쪽 다리에 올려서 숫자 4자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 만들어 볼 때 이 골반과 반대쪽 골반을 눌렀을 때 어떤 골반이 잘 안 올라가는 골반이 잘 안 내려가는 골반이 있어요. 자, 누워서 한쪽 다리 반대쪽 다리 올려 4자로 만들면서 한번 지그시 한번 눌러봅니다. 그 4자를. 자, 그래서 골반과 고관절 상태를 체크하고요. 다리가 내려가는 정도에 따라서 양쪽 차이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아까 엉덩이 속근육, 그 속근육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뒷근육이죠. 사실 뒷근육, 앞근육과 뒷근육.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리가 오른다리든 왼다리든 다리가 내려가는 정도로 양쪽 차이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차이가 결국은 걸음걸이라든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골반의 뒤틀림이라든지 고관절의 어떤 위치의 변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반과 고관절 상태를 체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러한 방법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앉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서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좀 드러넣어서 편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 지금 자료에서는 드러넣어서 만드는 이 사자 요 자세 상당히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한 자세입니다. 이 사자 모양을 만든다. 자, 그 다음에 다리가 내려가는 정도에 따라서 양쪽과 차이가 있다면 속근육의 문제인데요. 자, 지금
이 왼쪽 다리는 잘 내려갑니다. 이렇게 왼쪽 다리는 잘 쑥쑥 잘 내려가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분도 이 선우용료 그 연예인이신데 오른쪽 다리 보니까 이렇게 잘 내려가지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잘 내려가지 않는 다리 반대쪽, 이 반대쪽 이 골반을 잡고 있는데 거기와 지금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자, 이분은 지금 왼쪽 다리가 아주 잘 오른쪽 골반을 잡고 있고 지금 왼쪽 다리를 내리니까 잘 내려가요. 그러나 오른쪽 골반 지금 오른쪽 다리를 잡고 있고 왼쪽 골반을 누를 때 잘 내려가지가 않는다. 그럼 자, 지금 그러면 이 오른다리, 이 오른쪽 골반에 지금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속근육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골반과 고관절의 통증의 원인이 바로 뭐냐? 속근육. 다시 말하면 이상근을 테스트도 하는 동작인데요. 이 골반의 통증의 원인이 속근육 이상근에 바로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다리가 덜 내려가거나 한쪽 다리에 누를 때 통증을 호소하면 그쪽 부분에 지금 근육이 짧아지고 제 위치에 가 있지 않는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상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관절에서 꼬리뼈까지 이어지는 속근육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관절에서 꼬리뼈까지 이어지는 속근육. 자, 이렇게 드러나서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보면 그 부분들이 지금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속근육 봅니다. 고관절에서부터 여기서부터 꼬리뼈까지. 자, 그래서 이 고관절에서 꼬리뼈까지 이어지는 속근육인데 이쪽 여기인데요. 여기 이쪽 근육인데요. 고관절 속근육. 이제 요걸 제가 이제 그 정형외과에 가 보니까요. 이 속근육을 그 의사 선생님들께서 정형외과 의사분들께서 그 뒤꿈치로 팔꿈치 뒤꿈치로 이 팔꿈치죠. 팔꿈치로 이쪽을 많이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이상근, 이 속근육을 풀어주는, 속근육을 늘려주는 그런 동작을 했는데 죄송한데 사실은 고관절 골반의 변형을 잡는 데는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한 6개월 다녔는데 도움을 못 받았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통증을 유발하는 그 이상근, 속근육을 확인해 보는 거는 이런 방법들 대단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관절에서 이 꼬리뼈까지, 이 고관절에서 꼬리뼈까지, 이쪽이에요. 고관절에서 꼬리뼈까지 이어진 이쪽 부분, 여기에 있는 이 근이죠. 속근, 이상근, 그거에 골반에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거. 골반이 돌아간 사람들은, 골반이 틀어진 사람들은 반드시 통증을 느끼겠죠. 엄청난 아픔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 이상근을 누르면 아프고 통증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선우용료 이분도 누르니까 막 고통, 아파 하면서 고통, 통증을 호소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골반과 고관절이 지금 틀어져 있고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상근에 이상이 있다는 거죠. 한쪽이 짧아진 거예요. 지금 정상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근육이 짧아지면 통증을 느낄까요? 수축과 이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쪽의 이상근이 수축만 되어 있고 이완이 되지 않으면 그쪽의 가동 범위라든지 역할이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다시 말해 쓰지 않았기 때문에 산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딱딱해져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중에 혈액의 공급이 덜 되겠고요. 그리고 활성화가 덜 되기 때문에 통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상을 누를 때 통증을 호소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잘 안 내려가던 오른쪽 이상근을 누르자 통증이 심합니다. 아까 제가 안 내려가는 그 오른쪽 있다고 그랬죠. 이쪽. 그러니까 그쪽에 이상근을 누르니까 엄청나게 통증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통증이 있고 이 통증을 유발시킨다는 것은 그쪽 근육이 짧아지고 지금 산성화되고 수축과 이완 동작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골반과 척추와 고관절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에 따라서 근육이 변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오른쪽 이상근에 이상을 호소하는 거고요. 또 그것을 누르면 심하게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도하게 긴장이 되면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바닥까지 통증을 유발하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아프게 생겼어요. 아프게. 그래서 허리 통증이 나타나지 않는 게 특징인데 엉덩이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그 쩌릿쩌릿한 거 그런 통증을 느껴요. 그래서 이상근이 무너지게 되면 허리 통증은 나타나지 않지만
엉덩이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그 통증, 흔히 말하면 쩌릿쩌릿한 거 있죠. 전기 오는 거. 그런 감정을, 그런 그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상근이 무너졌다는 거, 이상근이 왼쪽과 오른쪽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형외과에서는 이상근, 요거를 참 잘 누르고 잘 활용하는데, 실제로 그 골반과 고관절의 그 틀어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잘 이런 부분에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왼쪽과 오른쪽, 오른쪽과 왼쪽의 그 고관절과 그 골반의 틀어짐을 확인하는 거, 이 사자 자세, 누워서 하는 사자 자세는 좋다는 거, 그거는 전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허리 통증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고 엉덩이에서 다리 내려가는 게 통증이 있는데, 자, 그게 바로 이제 이상근에 문제가 오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한쪽 오른쪽에 지금 계속해서 그 통증을 호소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상근이 한쪽이 짧아졌더, 한쪽이 또 너무 또 이렇게 틀어져서 거기에 따라서 근육과 뼈에 붙어 있는 그 이상근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다리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다리의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고, 전기 오는 거, 짜릿짜릿한 거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골반과 고관절의 통증의 원인, 속근육, 이상근, 또 다른 체크 방법은 뭘까요? 자, 요거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이런 거 유심히 지금 보고 있는데요. 편안하게 이렇게 누웠을 때 다리를 이렇게 딱 펴보면 한쪽 이상근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외전이 돼 버려요. 정상적인 다리는 이게 그래도 완만하게 이렇게 누워져 있는데,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다리는 되게 바깥쪽으로 심하게 돌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 고관절과 골반의 통증의 원인이 바로 이 속근육인 이상근의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이 발이 이상근이 짧아졌기 때문에 그쪽으로 제대로 이게 방향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발이 돌아가서 그 근육을 잡아주는 거, 받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드러눠서 이렇게 다리를 펴보면 한쪽 발이 이렇게, 오른쪽 발, 아까 고통을 느꼈던 그 이상근에 문제가 있었던 그 발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경우,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재활 운동을 할 때나 기능적 재활 운동을 할 때 이 발 모양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팔자거나 이 바깥쪽으로 외전된 그 모습이 아니라 정확하게 걷기 도전하로 11자 모양을 하고 이 자세와 재활 운동을 시켜줘야만 효과적인 방법과 또 좋은 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 다리 모양 그리고 자세 중요합니다. 한쪽 다리가 돌아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한쪽만 돌아간다면 이상근이 무너지면 의심해 봐야 돼요. 왜냐? 자동스럽게 이렇게 다리 돌아가거든요. 자연스럽게 돌아가요. 맞지가 않아요. 왼쪽과 오른쪽이 맞지가 않아요. 지금 이상근이 지금 균형이 맞지 않는 거예요. 골반 틀어진 겁니다. 고관절이 무너진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골반 교정 10분이면 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요. 그래도 골반 틀어짐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좋은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진 골반, 우리 몸을 무너뜨린다. 이건 맞아요. 자, 이분 연예인인데요. 왼쪽으로 틀어진 골반입니다. 자, 왼쪽이 이렇게 툭 튀어나왔고요. 오른쪽은 내려가 있습니다. 뭐 말도 안 돼. 10분에 뭐 자로 잡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일시적인 거. 한 3시간 정도 가겠죠. 그러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틀어진 골반인데요. 왼쪽 골반 근육이 짧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까 이쪽에 있는 이상근이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왼쪽으로 틀어진 골반은 왼쪽 골반 근육이 짧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이상근에 문제가 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사자 다리 방법을 보면 이분은 분명히 왼쪽에 통증을 느끼고요. 왼쪽 골반이 잘 내려가지 않고 아마 떠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확인 안 해봤죠, 아직.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임상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딱 막힌 벽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허리를 딱 세웠을 때, 키 높이 허리를 세웠을 때, 지금 왼쪽으로 틀어진 골반을 갖고 있는 이분 같은 경우에 허리 공간이 원래 빡빡한 게 정상인데요. 빡빡하지 않고 그 허리 이쪽, 이 몸쪽, 요쪽에 대해서 쏙 집어넣으면 주먹이 그냥 손쉽게 통과되는 그런 모습 보세요. 자, 여러분들 바른 자세에 있는 거 5가지만 예가 있잖아요. 이분 약간 지금 그리고 거북목 자세도 있는데요. 귀와 어깨, 골반, 무릎, 복숭아뼈죠. 이 5개가
5개의 포인트가 일직선이 돼야지 바른 자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분은 지금 골반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골반 위치와 이 어깨 위치도보다 다른 것 같아요. 이 골반과 어깨 위치. 그러니까 심하게 지금 앞으로 지금 기울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한쪽으로 돌아가면서 기울어진 모습들. 그러니까 지금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골반이 심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 골반의 포인트가 참 심하게 차이 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이 유리 벽 쪽으로 이 공간, 이 허리 뒤쪽으로 공간이 있으면 안 되는데 공간이 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주먹 하나가 쑥쑥 들어가는 결국은 이제 골반이 틀어졌다는 거. 왼쪽으로 골반이 심하게 틀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골반이 뒤로 빠져서 꼬리뼈가 벽에 밀착된 연예인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몸도 자세도 불안하고 또 이 골반이 뒤틀어짐이 심하니까 이 뒤에 있는 그 엉덩이 둔부의 근육 대둔근도 이게 굴곡이 없는 거죠. 이게 민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하고 불안한 부분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골반이 틀어지면요,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그리고 당연히 또 허리가 구부러지면서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 골반이 이렇게 틀어지니까 이게 또 앞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그 기울어지니까 뒤쪽에 허리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걸음걸이라든지 각종 뭐 일을 할 때, 운동을 할 때 불편한 자세로 그 자세로 계속해서 운동과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이 공간이 생기는 것, 허리 뒷공간이 여러분 누워서도 한번 해보세요. 방바닥에 누워서 해보면 내 허리 뒤쪽에 공간이 있나 없나. 있는 사람들은 이 골반과 고관절에 또 골반 틀어짐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골반을 감싸고 있는 허벅지 근육을 앞뒤 양쪽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요거는 마사지인데요. 그래도 효과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3시간 정도. 그래서 골반을 감싸고 있는 이 허벅지 근육 앞뒤 양 옆에서 풀어주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이 지금 이분이 아까 왼쪽에 문제가 있다 그랬죠. 왼쪽에. 그래서 지금 거기를 좀 풀어주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이 왼쪽 고관절 이 위에 허벅지 근육을 심하게 위쪽 근육을 한번 풀어줍니다. 앞쪽에서 풀어줘요. 이렇게 양손으로 또 한 손으로. 그럼 엄청난 고통을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은 아니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그 네갈래근을 양손 엄지로 꾹꾹 눌러서 쓸어주면서 2분에 30초 정도 이 왼쪽 무릎을 풀어줍니다. 여기 지금 뒤쪽에서 풀어주고 있죠. 그래서 이 허벅지 앞쪽에 있는 이 갈래근을 이 네갈래근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앞에 이 허벅지 이 근육을 풀어주면 이 왼쪽 그 골반과 이 문제가 있는 분은 엄청 고통을 호소해요. 왜냐? 여기가 줄어져 있기 때문에 근육이 줄어져 있기 때문에 잘 이완과 수축이 잘 안 돼서 이쪽 사용에 많이 불편함을 느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꾹꾹 눌러주면 쓰러뜨리듯이 마사지법인데요. 2분 30초 동안 해주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효과가 아직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 골반이 교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허벅지 안쪽 사탕우리 쪽에 있는 위치한 장요근, 우리 그걸 알죠? 이 장요근. 그 장요근을 살살 눌러주면 이것도 엄청나게 또 효과를 보게 되면서 통증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그 장요근, 양쪽에 있는 장요근을 풀어줍니다. 이 분명히 이 왼쪽에 있는 장요근도 길이가 줄어져 있어서 골반의 그 틀어짐과 영향에 골반 틀어짐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장요근 마사지.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그 장경인대인데요. 허벅지 바깥쪽에 있는 장경인대를 따라서 왼쪽입니다. 계속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며 쓸어내듯이 2분 30초 동안 풀어줍니다. 자, 우리가 보면 이 장경인대도 그렇고요. 이 장요근도 그렇고요. 이 앞쪽에 있는 그 네갈래근, 갈래근 이쪽 이 앞쪽 허벅지에 있는 근육. 하여튼 이분이 지금 하는 이 3가지 잘 보시면 장경인대까지 이 3가지 보면 결국은 뭐예요? 짧아졌던 근육, 짧아진 인대를 마사지를 통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잠시 동안은 그 뼈라든지 인대라든지 근육이 제 위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근본적인 문제는 언제 해결되죠?
골반이, 고관절이, 그 다음에 척추가 제 위치를 찾을 때, 그럴 때 100% 완치가 가능한 거고요. 지금 이 치료는, 이 마사지는 길어야 한 3시간 정도밖에 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기능적 재활 운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완전히 모르면 안 돼요. 우리가 운동 손상 예방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런 원인 때문에 손상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이런 분들이 운동을 하거나 뭐 골프를 치거나 볼링을 하거나 할 때 크게 다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왜냐? 이렇게 지금 한쪽 근육이 짧아져 있고 인대가 짧아져 있고 장요근이 짧아져 있고 뇌갈래근이 갈래근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운동 수행할 때 확실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알아야만 제대로 된 기능적 재활 운동을 여러분 처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허벅지 뒤쪽에 있는 골반을 이번엔 뒤쪽입니다. 그래서 근육과 햄스트링 부위를 양쪽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 계속 쓸어요. 잠깐 왼쪽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그 왼쪽이 짧아지고 그 왼쪽 골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계속 풀어주는 거예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뒤쪽 근육, 햄스트링도 계속 지금 자극시켜 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상태로 근육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골반의 위치가 원래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그렇게 다시 일시적인 거지 뭐 몇 시간, 몇 개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마사지 받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갈 때마다 막 7, 8만 원씩. 자, 그러면 교정 전에는 이렇게 왼발과 오른발, 왼발이 짧아졌죠. 왼발이 짧아져 있죠. 그러나 교정 후에는 이제 왼발의 위치가 거의 똑같아져 있어요. 왜 그러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장경인대라든지 장요근이라든지 뇌갈래근, 갈래근을 계속 풀어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게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골반 틀어짐을 잡기에는 이 교정에는, 이 재활 운동에는 한계가 있다는. 여러분들 이거 꼭 알으셔야 돼요. 됩니다. 마사지를 해도 돼요. 그러나 이게 근본적인 치료 방법, 근본적인 재활 운동 방법은 아니라는 거. 그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가시적인 것은 되게 좋죠, 효과가. 그러나 이분도 내일 되면 또 몇 시간 지나면 다시 또 똑같은 왼쪽 다리가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아는 데는 지금 제가 설명한 방법도 되게 좋은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마사지 같은 이 방법은 일시적이라는 거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정 전에는 이제 뭐 골반도 틀어지고 교정 후에 이렇게 어느 정도 맞았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뭐 이게 100%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도 맞긴 맞았겠죠, 당연히. 그러나 근본적인 치유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골반 위치가 이렇게 아까는 왼쪽이 좀 올라가서 지금 다시 잡아보니까 왼쪽과 오른쪽 위치가 거의 맞았다는 거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왜 지금 이게 다시 3시간 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까요? 그거는 근육과 뼈의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인대와 뼈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척추나 이런 부분들이 고관절이 완전히 틀어져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과 재활 운동 그리고 근력 운동을 병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근력 운동을 계속 병행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마사지나 카이오프락틱은 여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3시간 되면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참 이게 엄청난 이게 비밀인데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이건 이렇게 교정은 되죠. 그러나 여기에 근력 보강 운동을 해주지 않으면 이거 다시 서너 시간의 원 상태, 이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 핵심입니다. 이번에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10분 만에 눈에 딸려진 골반 상태 맞아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방법을 모르면 안 돼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재활운동 방법은 아니다. 완치의 방법은 아니다. 완전 치료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한번 문제를 드려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마사지나 추나요법, 카이로프락틱이 재활운동의 답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사지 지금 했잖아요. 추나요법은 아니죠. 카이로프락틱은 아니죠. 이 추나요법은 약간 기계를 활용한 거기 때문에 카이로프락틱하고 마사지가 좀 비슷한데요. 자, 이 마사지 과연 근본적인 골반 고정법, 고관절 교정법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고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줄어진 죄송합니다. 줄어든 그 근육과 인대 그리고 틀어진 골반을 그 장요근과 장경인대와 그리고 갈래근을 통해서 풀어주면서 늘려줌으로써 일시적인 효과는 볼 수 있지만 근본적인 효과는 볼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사지나 정형외과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계속 가서 완전 치료, 완치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증상이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사지는 하루만 지나면 몇 시간만 지나면 또다시 아프다는 거예요. 준하요법 몇 시간만 지나면 또다시 아프다는 거예요. 카이로프락틱 몇 시간만 지나면 다시 옛날 상태로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중간 시험에도 봤듯이 이 근본적인 치유가 되려면 스트레칭과 교정과 가장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근력 운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유연성 스트레칭과 교정과 마지막에 근력 보강 운동이 들어가야 되니까 마지막에는 반드시 근력 보강 운동을 하지 않으면 마사지나 추노요법 카이로프락틱은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이 웨이트 트레이닝장이나 이 근력 운동을 시킬 때 이 근력 운동을 먼저 하는 사람들인데 크게 잘못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스트레칭을 통해서 근육과 인대와 건을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골반과 뼈를 거기에 맞게 교정을 해주고요. 마지막에 근력 운동을 보강해서 그 틀어졌던 돌아갔던 골반과 고관절과 척추를 근육의 힘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끊임없이 일주일에 2회 이상 반복하다 보면 그 틀어졌던 골반과 고관절이 그 근육의 힘에 이기질 못해서 다시 인대와 근육이 원래대로 0점을 맞춰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0점을 맞춰갈 때 얼마나 쾌감이 있냐면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자, 그러면 골반 교정 효과는 3시간 정도 유지한다. 이 사람도 얘기하잖아요. 골반 교정 효과 3시간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예요. 이분도 얘기해요. 이분도. 한의사인이 본인도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아직 근육 운동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중요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운동 손상 예방. 언제 운동 손상이 오느냐? 이러한 몸으로 운동을 할 때, 이러한 상태로 어떤 일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당연히 몸에 무리가 가고요. 상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왼쪽과 오른쪽의 균형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한쪽 다리가 삔 상태로 운동을 하고 일을 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골반 교정을 통해서 좌우 균형을 맞추는 거, 0점을 잡아주는 거, 그거에 따른 스트레칭과 골반 교정 운동과 또 척추 교정 운동과 마지막에 근력 운동. 그래서 마무리는 반드시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재활운동 복지계열 또 기능적 재활운동의 가장 핵심 사항이죠. 요 진리, 요 영업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지식을 아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평소에도 계속해서 허벅지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허벅지, 코어 근육이라고 그러죠. 이 왼쪽과 오른쪽의 근육, 특히 이 균형이 맞지 않을 때, 이 코어 근육의 허벅지의 대퇴근에 이 앞에 있는 그 내갈래근에, 갈래근에, 그 다음에 또 장요근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빨리 왼쪽과 오른쪽을 맞춰줘야 돼요. 풀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근력 운동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주면서 맞춰주면서 근력 운동을 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골반 주변 근육 강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능적 재활 운동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골반이에요. 코어 근육이에요. 그리고 고관절이에요. 고관절과 골반을 잡아주면 어떠한 어깨도 어떠한 척추의 뒤틀림도 하체 틀어짐도 다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을 잡아주면 나머지는 다 따라서 온다는 거 여러분들 좀 핵심 사항이니까 꼭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근육은 왜 짧아질까요? 운동 부족 때문일까요? 나쁜 자세 때문일까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일까요?
운동 부족 때문에 나쁜 자연스러운 노화세요. 자, 노화와 더불어 운동 부족과 특정 자세로 오랫동안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 일수록 근육이 빨리 짧아지고요. 그로 인해서 근육과 관절 주변에 통증이 빨리 오고 그 정도 심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운동 부족과 특정 자세로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그쪽이 고정되면서 그 근육이 빨리 짧아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근육과 관절 주변에 통증이 심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육이라는 건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탄력성 있게 움직여야 되는데 탄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연성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운동을 수행할 때도 그쪽에 유연성이 떨어지고 잘 이완과 수축이 안 되니까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자리가, 그 자세가. 그러니까 걸음걸이도 이상해지고 자세도 이상해지고 어떤 운동 수행할 때도 또 뭔가 일을 할 때도 뭔가 이상하게 좀 효율적으로 기계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인체의 기계작용이. 근육은 왜 짧아질까요? 오래 컴퓨터 앉아있거나 등 특정 자세로 10년, 20년 동안 일한 직장인은 경직된 자세로 근육이 위축된 사람이 많고 나이가 들면서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근육, 힘줄이 짧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몸이 이유가 없이 자꾸 쑤시고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합니다. 제가 이런 걸 너무 많이 느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육 짧아진 사람들. 그쪽에 통증이 있고 그런 사람은 대부분 다 근육이 짧아진 거예요. 거기 빨리 스트레칭 해주고 유연성 운동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부분이 수축 이완,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근육과 힘줄은 같이 이동하게 됩니다. 이 근육과 힘줄, 세트예요, 세트. 그 근육이 짧아지면 힘줄도 짧아집니다. 유연성 떨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더 심해지겠죠. 근육 늘려줘야 기능 유지됩니다. 근육은 늘려줘야 유연성이 생겨야 기능이 유지되고요. 근육 군수하면 늘려주지 않으면 쉽게 짧아집니다. 성질이에요. 근육의 네 가지는 흥분성, 수축성, 전도성, 탄력성이잖아.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느려지는 거예요. 근육의 성질이. 근육이 짧아지게 되면 관절 회전 움직임에 대한 제한이 생기고 이에 따라 관절은 쉽게 마모됩니다. 당연하겠죠. 관절이 마모되면 염증이 생기고 그것이 바로 무릎이나 각 관절의 통증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허리 통증 현상은 어떨까요? 병원에서 MRI, CT 등 검사에 큰 문제가 없다는 소견을 듣곤 합니다. 근데 나는 아픈데 크게 문제되지 않은 부위는 없다는 의사의 말은 환자를 더욱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데 근육의 짧아진 경직은 MRI, CT 촬영으로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져보면 돼요. 그리고 사자 기본적인 몇 가지 테스트 해보면 돼요. 이렇게 드렸잖아요. 자세교정사 시간에. 그런 것도 활용하면 됩니다. 그런 게 MRI, CT 몇십만원 찍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육안으로. 통증은 있으나 병원의 검진에는 원인이 나오지 않는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에는 적절한 운동, 즉 스트레칭으로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다. 의사들이 지금 현재로 일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늘려줘야 돼요. 줄어진 근육들과 그쪽에 있는 비활성화된 그 관절들, 고관절, 그리고 골반을 터받치고 있는 근육과 인대들 늘려줘야 됩니다. 오늘 정말 이제 급속도하게 좀 말씀드리고, 사실 이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재활운동 복지계에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잘 그만두셨다가 여러분에게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어떤 그 진리를 아는 것, 어떤 그 비밀을 안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그러나 뭔가 생각이 있으시고 여기에 고민을 많이 해보신 분들, 특히 여기 이 골반과 고관절의 통증을 겪어보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좀 영상 강의보다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 면대면 보고 강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목표와 앞으로의 꿈에 좋은 일들, 희망이 보이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강의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